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정리를 좀 하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선행사는 똑같죠. 그죠? 선행사가 둘 다 있어서 품사도 똑같잖아. 뭐가 달랐어? 뒤만 다르다고. 뒤만. 뒤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가 다르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골라야 할지 관계부사를 골라야 할지를 선택할 때 뭘 가지고 선택해야 돼요? 관계사절의 뒤가 완전한지 아니면 불완전한지 이걸 확인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행사는 오히려 뭐예요?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그죠? 요거 2번 설명하기 전에 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관계부사가 모든 교과서에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선행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방금 요거처럼 선행사가 시간이니까 관계부사 when을 쓰는 거야. 선행사가 장소니까 관계부사 where를 쓰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맞아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차이점은 선행사였어요? 아니죠. 오히려 선행사는 공통점이었죠.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선행사가 시간이라 하더라도 뒤가 불완전하면 관계부사 when을 쓰는 게 아니라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야지 맞아요. 아무리 선행사가 장소를 하더라도 뒤가 불완전하면 관계부사를 쓰는 게 아니라 관계대명사를 써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가 관계대명사를 쓸 거냐, 관계부사를 쓸 거냐라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건 선행사를 보고 판별하는 게 아니라 뒤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보고 판별한다니까. 그죠? 그럼 학교에서는 왜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선행사를 가지고 가르치느냐? 왜겠어요? 그게 설명이 쉬우니까. 그렇잖아. 중학교 과정에서 뭐 뒤가 완전 불완전해서 관계부사 쓸래, 관계대명사 쓸래 이렇게 복잡하게 나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배우면 고등학교 와서 전부 다 다시 배워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등학교 문제는 앞에 장소 놓고 뒤가 불완전 이렇게 냅니다. 선행사 보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선택하면 다 틀려요. 기억해. 우리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배운다. 알겠죠? 처음부터 정확하게. 자, 선행사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공통점이 선행사였잖아. 선행사여서 이 선행사를 다 꾸며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선행사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더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2번에 선행사가 있으면 품사가 무조건 뭐가 된다고? 형용사절이 됩니다. 형용사절. 중요한 거 엄청 배웠어요. 그죠? 복합관계사로 갔을 때 이 선행사에 대한 내용이 또 결정적이거든요. 잘 익히세요. 잘 익히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한번 퀴즈를 풀어볼 건데 퀴즈를 보고 저 자리에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which가 관계대명사예요. 그죠? 뒤에 있는 where이 관계부사입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써야 할지 관계부사를 써야 할지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다 선택했어요? 한번 볼까요? 앞에 선행사가 장소라고 관계부사 아니라고 했잖아. 뒤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세요. 두 번째 거부터 먼저 볼까요? 뭐가 보여요? 전치사로 끝났다는 게 보이죠? 전치사. 그럼 뭐야? 전치사 뒤에 지금 목적격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격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뒤가 불완전하다고. 불완전. 불완전하니까 뭘 써야 돼? 관계대명사. 이해되죠? 자, 첫 번째 건 선생님 동사 뒤에 목적격 없네요. 아니에요. live라고 하는 것은 살다라고 하는 뭐야? 자동사잖아. 자동사.
자동사는 뭐야? 목적격을 쓰면 틀리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해. 스스로. 자, 선생님 이게 자동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목적격 을를 붙여봐. 목적격 을를 붙여보라고. 집을 살다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마을을 살다 말이 안 되죠. 마을에서라는 전치사가 필요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자동사라고. 목적격이 필요가 없어. 목적격이 없는 게 완전해. 그러니까 얘는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니까 뭘 써야 돼? 관계 부사를 쓰는 거야. 자, 이해했죠? 조금 어렵게 풀이가 들어갔습니다. 네. 자동사인지 어떻게 알아본다고요? 되게 쉬워. 자, 여기다가 한번 다시 써줄게요. 자동사인지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거기다가 을를 붙여서 말이 되면 뭐야? 타동사야. 근데 말이 안 되면 자동사지. 자, 저기 아까 했었던 거 예를 들어줄게. 그래서 무엇을 살다 말이 안 되잖아. 따라서 뭐야? 자동사라고. 이렇게 판별하는 거야. 괜찮죠? 어렵지 않죠? 자, 관계대명사 what 가보죠.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관계대명사 what은 좀 특별한 위치에 해당합니다. 왜 해당하느냐면, 왜 특별하게 보이냐면, 관계대명사는 품사가 뭐였어요? 앞에 선행사가 있었으니까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관계부사도 품사는 뭐였어요? 선행사가 있었으니까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었죠. 그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 what은 보세요. 일단 뒤부터 갈게요. 이름이 관계대명사잖아. 이름 자체가 관계대명사니까 뒤에서 뭐가 생략됐어요? 관계대명사니까 똑같이 명사가 생략된 거 알겠어요? 그 명사는 그때 배웠죠. 문장에서 뭐야? 뭐 주어나 목적격이나 이런 데 해당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관계사절이 불완전한 거 알겠죠? 아, 관계대명사는 항상 뒤가 불완전하다고. 그게 이름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앞에는 선행사가 관계대명사처럼 똑같이 있느냐라고 할 때 관계대명사 what의 앞에는 선행사가 없어. 선행사가 없다니까? 선행사가 있으면 그 what의 저기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가 되는데 얘는 선행사를 수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형용사가 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어떤 품사야? 혼자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바로 명사야, 명사. 그래서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야.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what이 우리가 배운 관계대명사와 다른 점이야. 보통의 관계대명사는 who가 됐건 which가 됐건 뭐가 됐건 whose가 됐건 전부 다 형용사라고. 그리고 앞에는 선행사가 있었는데 관계대명사는 뒤는 똑같았어, 그지? 왜? 이름이 관계대명사니까 뒤가 불완전한 거는 똑같지만 앞에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아.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품사가 절대 형용사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뭐야? 독립적인 품사인 명사가 되는 거야.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따라왔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왜 관계대명사 what만 명사? 앞에 선행사가 없지? 왜 선행사가 없지? 라고 할 때, 자, 이거 봐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what이 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앞에 있는, 이게 관계대명사잖아?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있잖아? 근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합쳐져서 what으로 묶였다니까, 이렇게. 무슨 말이야? 관계대명사 what 안에 뭐가 있어?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어.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저 관계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선행사가 없는 거야. 어떻게 돼 있다고? what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 이거 외워야 돼. what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the thing that 또는 the things that 이걸로 바꿔 쓸 수 있어. 기억하자. 자,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 정리했죠? 한 단계만 더 나갈게요. 저 3번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중등 과정에서 그 개념 문제를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 개념 문제를 낼 때, 야, 이거를 관계대명사 what, 뭐하는 것으로 해석할 거야? 아니면 무엇으로 해석할 거야? 라고 하는 문제를 꼭 낸다고. 무엇은 뭐야? 의문사야, 의문사.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하는 그 무엇이고. 관계대명사 what은 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를 꼭 냅니다. 그래서 형광펜으로 쌤이 그어놨죠? 자, 우리가 요 구분하는 문제를 좀 잡고 넘어갈 텐데 되게 간단해요. 의문사 what은 무엇으로 해석하고요. 아까 했죠? 관계대명사 what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게 아쉽게도 눈으로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해석을 해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넣어보고 하는 것으로 넣어보는데 쌤이 팁을 좀 주면 일단 관계대명사로 먼저 해석해보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로 뭐뭐 하는 것으로 먼저 해석해보고 이상하면 의문사로 해석해보는 거지. 왜? 왜 관계대명사를 먼저 해석하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처럼 what이 무엇으로 자주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what이 무엇이 90% 이상 나왔죠. 근데 중학교 이상 나오면 관계대명사로 나오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나오는 문장이 한 60% 이상이 관계대명사일 때가 많고요. 30-40% 정도가 의문사. 고등학교 문장들은요, 진짜 한 80% 이상이 관계대명사야. 그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인지 먼저 넣어본다고. 뭐뭐 하는 것, 아니면 무엇, 이렇게 넣어보는 거야. 자, 그럴 때, 관계대명사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의문사 해석을 되게 잘 못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요. 선생님이 해석 써놨어요. 의문문은 어떻게 해석할까? what을 넣었을 때 어떻게 해석할까, 이거야. 뭐뭐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엇이라고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할지를 선생님이 써놨어요. 첫 번째, 문장의 주어부터 해석합니다. 주어부터, 그죠? 주어부터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의문사라고 하는, 이 의문사 지금 what인 거죠? what을 원래 자리에 넣으라고. 원래 자리라고 하는 건 명사 자리예요. 그죠? 명사 자리에 넣어서 해석을 해봐라. 이런 거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퀴즈를 풀어보면 좀 더 아마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을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줄 테니까 너희들도 한번 2번, 3번, 4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걸 하면서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what을 무엇인 의문사로 구분할지 아니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로 구분할지를 배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관계대명사로 먼저 해석해보라고 했죠, 전부 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먼저 써놨어요. 관계대명사로 해석해보니까 나에게 줘, 끊어주죠. 자, 뭐뭐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네가 네 손에 가진 것, 그죠? 네가 네 손에 가진 것을, 여기 이게 목적격이니까 여기다가 을를 붙이면 되겠죠? 가진 것을 나에게 줘. 자, 관계대명사에서 어떻게 해석했어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했어요. 의문사는 어떻게 해석할까? 의문사. 나에게 줘까지는 똑같겠죠? 근데 아까 의문사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두 가지 과정. 첫 번째, 주어부터 먼저 해석해. 주어부터 먼저 해석해. 외워. 그 다음에 두 번째, what을 원래 자리, 그죠? 명사니까 주어나 목적격 자리에 넣어보는데 여기서는 주어 동사 뒤에 목적격 없으니까 목적격 자리에다가 무엇을 이렇게 넣는 거야. 이걸 왜 가르쳐 주냐면 되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제일 많이 오답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뭐냐면 네가 네 손에 가진 무엇, 이렇게 해석하는 애들이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 이렇게 해석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를 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쌤이 매뉴얼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자,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렇게 해석한 것을 영작하라고 한글을 주면 너희들이 그렇게 쓰여있는 한글을 보고 영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의문사 어떻게 해석한다고? 주어부터 네가, 주어부터 네가. 그 다음에 원래 자리, what이 have 뒤에 목적격 자리에 가는 거죠? 네 손에 무엇을, 왜? have 뒤에 목적격이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되겠죠. 무엇을 이렇게 해석한다. 근데 두 번째 문장을 해보니까 좀 해석이 이상하죠. 나에게죠. 네가 네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무슨 소리야 이게. 그지? 그래서 얘는 이때 what은 관계 대명사라는 거예요. 괜찮죠? 정답부터 말하면요. 2, 3, 4번 전부 다 관계 대명사인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부터 한번 2번, 3번, 4번을 관계 대명사와 의문사로 해석을 한번 써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관계 대명사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는 좋아한다. 진실인 것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진실인 것을. 의문사로 해석하면 자 주어부터 해석하라 그래서 근데 얘가 주어잖아. 얘가 주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무엇이 진실인지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좋아해. 무엇이 진실인지를. 이상하잖아. 우리는 진실인 것을 좋아한다. 그죠? 자, 관계대명사로 네가 말한 것은 이렇게 되겠죠? 네가 말한 것. 말한 것은 거짓으로 판명되다. prove가 뭐뭐로 판명되다. 우리 옛날에 오형식 할 때 배웠죠? 무엇으로 판명되다. 얘가 무슨 동사였어요? 바로 이형식 동사였죠. 그래서 뒤에는 주격보어로 형용사가 왔던 거 기억납니까? 뭐뭐하게. 그래서 거짓으로 뭐뭐하게가 부사잖아. 뭐뭐으로 전부 다 부사지 뭐. 괜찮죠? SC가 나왔죠. 의문사로 해석하면 어떻게 한다고? 주어부터 하라 했어요. 이게 주어잖아. 이게 주어. 네가 무엇을 말했는지 이렇게 되겠지? 무엇을 말했는지인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주어니까 말했는지는 거짓으로 판명됐다. 말이 안 되죠? 관계대명사죠. 전부 다 관계대명사 문장만 모았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볼까요? 자, this is 이것은 관계대명사입니다. ask for이 뭐냐면 요청하다예요. 요청하다. 내가 요청한 것이다. 비동사까지 묶어서 비동사 해석한 거고 요청한 것. 의문사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의문사로 해석하면 이것은 주어부터 하라 그랬어요. 그죠? 주어부터. 내가 자, 무엇을 요청했는지 이다. 역시 비동사. 자, 이해하죠? 중요합니다. 무엇을 해석할 때 많은 친구들이 무엇으로 해석해야 될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될지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죠?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배우세요. 뭐부터 해석한다? 관계대명사 뭐뭐 하는 것을 먼저 해석한다. 괜찮죠? 자, 여기까지 오늘은 또 수업합니다.